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금주 경마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주 경마 리뷰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경주 결과와 주요 경주의 복귀를 통하여 말의 능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진행될 경마에서 도움이 되고자 복귀 리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마는 여러분들이 경주의 전개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마번을 도출하여 베팅을 하고 적중의 기쁨과 실패의 아픔을 맛보면서 해야 재미가 있고 건전한 경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들의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예상만 믿고 하시면 경마가 레저가 아닌 도박이 되는 법입니다. 레저 경마를 지향하는 바로미터로서 재미있게 경마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바로미터가 그의 일조를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는 금요일 9경주, 그리고 10경주, 그리고 일요일 3경주, 6경주 이렇게 4경주 하고, 서울 경마는 토요일 5경주, 10경주, 일요일 1경주, 10경주 이렇게 4경주, 그래서 총 8경주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가거나 향후 지켜봐야 할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위주로 리뷰를 해야 하기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경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렵지는 않았으나 적중이 어려운 경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중을 하여도 환수가 안 되는 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경마는 적중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환수는 어려웠을 경주 결과였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혼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일요일은 그야말로 혼돈의 경주들이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경마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주 경마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재미있는 한 주였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저배당이나 중배당 위주의 경마를 즐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배당 경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중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바로미터는 기본적으로 중배당 위주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적중 확률도 높고 재미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부경 제9경주, 이번 경주는 인기 중하위권의 9번 닥터스카이와 인기 4, 5위권의 10번 성산파워가 1, 2위로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온 경주였습니다. 사전 예상에서 바로미터는 2번 원픽, 5번 어플리트형, 12번 전설의 보스, 8번 로카드 포스를 추천한 경주입니다. 배당판으로는 혼전을 보인 경주였습니다. 최저 배당이 6.4회로 2번 원픽과 5번 어플리트 0이 인기를 모았고요. 특히 최근 연승을 거두었던 5번 어플리트 0이 단승식 1위를 기록한 경주였습니다. 경주의 전개는 바로미터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예상 방송에서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외곽의 12번 전설의 보스가 기습 선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거리가 1600m로서 초반 직선주로가 길기 때문에 게이트의 유볼리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이고 9번 닥터스카이, 10번 성산파워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 원픽의 포지션입니다. 초반 늦게 되면 안게이트에서 갇힐 위험이 높습니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2번 원픽이 빠른 스타트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이렇게 잘 맞는지 결국 사전 예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로미터의 예상마들이 다 어려운 전개를 했습니다. 5번 어플리트형은 모래를 맞자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 뒤에 있던 원픽이 방해를 받으며 진로 변경을 하느라 시간에 손해를 보았고요. 8번 액튼 스텔스는 제어 과정에서 말이 끌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심판위원 리포트를 보시면 앞다리 저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선행을 나왔던 9번 닥터스카이, 10번 성산파워, 12번 전설의 보스가 뒤에서 올라와야 될 마필들의 압박 없이 편안한 전개가 가능해져 결국 고배당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경주는 말의 능력보다는 전개가 중요함을 보여준 경주였습니다. 이 마필들이 다시 맞붙는다면 아마도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 제10경주, 이번 경주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경주였습니다. 누가 봐도 강축인 4번 터치스타맨이 결국 무너진 경주입니다. 바로미터가 예상방송에서 솔직히 이런 마필은 설사 안 들어온다 하여도 이 마필을 빼고는 예상을 할 수 없다고까지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강한 믿음도 있었고 말의 능력도 충분한 마필이었습니다. 다만 2군 강자와의 경주가 없었기에 불안 요소는 있었지만 그래도 믿었던 마필입니다. 또한 부담 중량도 높았지만 능력을 믿었던 경주였습니다. 바로미터는 삼복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삼복조도 배제한 경주였으니 조금은 억울한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이 경주를 예상하라고 해도 결국 같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이번 경주 1, 2착을 차지한 5번 스피드 퓨리와 7번 헌치를 후착으로 추천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마는 적중이 중요한데 조금은 아쉬운 경주였습니다. 배당도 좋았는데 일단 예상대로 배당판은 4번을 강축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7번 헌치와의 조합이 2배, 1번 예스 퍼펙트와의 조합이 5배, 5번 스피드 퓨리와의 조합이 5.9배였습니다. 경주 전개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예상대로 진행이 된 경주였습니다. 다만 4번 터치스타맨이 초반 너무 서두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선행 경합보다는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면 좋은 결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서두르면서 앞선의 마필들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서지를 못하고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필은 바로미터가 보기에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서 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며 1착을 차지한 스피드 퓨리는 마지막까지 끈기를 발휘하고 1군으로 승분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6세가 되는 마필이어서 1군에서의 활약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착을 차지한 헌치는 오늘 질주하는 모습으로는 다음번 경주에서도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시종일관 터치스타맨을 압박하면서 외곽으로 돌아서 거리적 손해를 많이 봤지만 직선 탄력은 인정해야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 외곽에서 거리적 손해를 많이 봤는데도 끝까지 걸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스피드 퓨리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4세가 되는 내년에는 최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기대가 됩니다.
3착을 차지한 예스 퍼펙트는 최선을 다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현군 중위권 편성이라면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좋았던 대호 질주는 만약에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마는 역시 절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1호 부경 3경주. 이번 경주는 바로미터가 사전 예상에서 12번 그레이트 굿, 7번 골드 캔디, 4번 페르디 도르켓을 입상 가능마로, 2번 영광의 치얼스를 복병마로 추천한 경주였습니다. 결국은 복병마가 이를 냈는데 바닥인 기권이었던 11번 문학 시그니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결국 고배당이 발생한 경주였습니다. 일단 배당판은 7번 골드캔디가 주도한 경주였습니다. 아무래도 강자와의 경험도 많고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기에 1400m 거리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된 마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경마를 할 경우에 축마를 추임마로 정하는 것은 역시 되도록이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마는 앞선에 붙어 뛰는 마필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주는 초반 스타트에서 결론이 난 경주입니다. 선행을 기대했던 12번 그레이트 굿. 이 마필은 선행력도 있고 끈기도 있어 바로미터가 축마로 선정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에서 최외곽에서 바깥으로 나가며 선행승부를 하지 못하고 3열 진행을 하면서 거리적 손해와 초반 힘한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인기마인 4번 페르디 도르켓은 바깥으로 나가며 연말과 접촉이 있었고 최고 인기마 7번 골드캔디는 안으로 들어가 타 마필과 접촉 후 다시 바깥으로 나가며 두 번의 접촉으로 그렇지 않아도 발주가 늦은 말이 결국 뒤에서 경주를 진행하다 보니 결국 늦추입으로 아쉬움만 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선행마 버닝플라이도 1번을 넘어서지 못하며 2선 진행으로 12번의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부지리로 선입자리를 차지한 11번 문학 시그니처가 최선의 전개를 펼친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에서 압권은 2번 영광의 치얼스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뒤에서 꾹 참고 경주를 진행하다가 직선주로에서 놀라운 추임력을 보이며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고 2착을 차지하였습니다. 신인 기수인 모준호 기수의 기승술과 부담 중량의 이점을 본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강한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산 3군으로 승군을 하기에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전개가 중요한 마필이기에 편성이 매우 중요한 마필입니다. 우리나라 경마는 아무래도 초반 스타트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능력마라도 스타트에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경주 외곽에서 실패한 그레이트 굿은 만약 안게이트로 들어오는 편성이라면 현군에서 언제든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골드캔디는 너무 과신하면 안 되는 마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경주였습니다. 1호 부경 6경주. 이번 경주는 1등급 단거리 경주에서 치열한 혼전이 예상되었던 경주였습니다. 다만 바로미터는 서브캣과 킹 오브 글로리의 능력을 믿었던 경주여서 복병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필만 추천했던 경주입니다. 결국 1착과 4착으로 경주가 마무리되면서 적중에 실패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7번과 8번이 최저 배당이 될 것이기에 막권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결국 단통으로 추천했던 경주였습니다. 역시 바로미터는 저배당보다는 중배당에서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바로미터는 예상을 하면서 선행력 좋은 네 마필이 결국 선행승부를 할 것이고 무너진다면 올라올 말은 4번 코어 블레이드 뿐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기본 능력상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 전개에서 4번이 2착을 차지하면서 고배당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바로미터가 이 경주에서 간과한 것은 1번 월드데이입니다. 설명 시 이 마필은 아직 경주 감각이 살아나질 않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1번 게이트에서 경주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좀 간과한 경주였습니다. 결국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서 선행마들이 경합을 벌이게 되고 이것이 추인마인 4번이 2착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출발 시 10번 무적 여궁이 게이트 2단은 제일 빨랐지만 안게이트 1번 월드데이가 선행을 나가고 서부캣이 올라오면서 결국 1번과 8번의 선행 경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8번 서브캣은 출발 시 9번 닥터 썬더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7번 킹 오브 글로리는 출발 후 말이 고개를 들면서 가속을 붙이는데 실패하고 직선주로 외곽에서 추입을 노렸지만 이미 경기 결과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1번 월드데이는 다음번 경주에서 게이트가 유리하다면 분명히 더 뛰어줄 마필입니다. 2착을 차지한 4번 코어블레이드는 1등급 중화 편성이라면 노려야 하지만 강자와의 대결에서는 자력 승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7번 킹 오브 글로리는 내년이면 6세가 됩니다. 향후에는 강하게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 서부캣은 당분간 강자로 군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토요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바로미터가 1번 해찬의 단독 선행을 믿었던 경주였습니다. 예상에서도 11번 안양호랑이와 선행 경합을 하겠지만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라면 당연히 앞에서 뛸 것이고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레이디 럭키와 롱루스의 선입권 추입을 기대하고 복병으로 2번 시크릿 거를 추천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경주를 보시면 1번 해찬이 어쩌면 편안한 선행을 나간 경주입니다. 견제도 없었고 4코너까지 타마필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11번 안양호랑이가 옆선에 붙이려고 했으나 제어가 안되어 이혁기수가 안으로 유도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11번에게는 행운인 듯합니다. 솔직히 이 경주는 복귀상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롱뉴스도 승부는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11번 안양호랑이도 편안한 선행이 아니라면 인기만 차지하고 끝날 마필입니다. 물론 현구는 벗어나겠지만 장래 가망성이 높은 마필은 이 경주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미터가 이 경주를 리뷰하는 이유는 말의 능력과 전개보다 이름값에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1번 해찬이 강축마였습니다. 물론 바로미터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배당판도 1번을 놓고 5마필이 저배당, 다시 말하면 빨갱이 막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1번 해찬이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번 게이트 선행마 그리고 문세영 기수 이것 때문에 강축마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경주를 예측하고 마번을 도출하실 때 일단은 말의 능력과 전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함에 있어 반성이 많이 되는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롱뉴스는 말보다도 기수가 무섭습니다. 임다빈 기수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토요일 10경주 출발합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배당판이 이번 블루마카롱을 강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경마의 예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능력마가 있을 경우 이 마필들이 어느 말과 경쟁에서 이루어낸 성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편성이 강한 경주에서 중위권이지만 최선을 다한 마필과 편성이 약한 경주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을 비교하면 강편성에서 선전할 마필이 더 능력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바로미터가 늘 말하지만 대상 경주 출전마들은 일반 경주에서는 강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마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능력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 승부에서는 4번 클린업 벨라가 2번 블루 마카롱에게 지고 심의에서 이겼지만 만약 방해 상황이 없었다면 이번 경주 우승은 클린업 벨라였을 겁니다. 그만큼 바로미터는 이 클린업 벨라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행력과 끈기를 갖춘 마필이고요. 과천벌 최고의 마필로 떠오른 어마어마와 두 번 붙어서 2착을 차지한 마필이기에 이 정도 편상이라면 당연히 입상해야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승부를 한다면 후차권은 당연히 선추입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일단 스타트에서 2번 블루 마카롱이 순발력을 발휘하며 앞선을 장악했고 4번 클린업 벨라가 바로 옆에서 압박을 하면서 경주를 전개합니다. 생각보다 클린업 벨라가 블루 마카롱을 넘어서지 않으며 경주는 빠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 끝걸음에서 클린업 벨라는 여유가 있었고요. 블루 마카롱은 힘에 붙이며 바깥으로 사행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한 5번 정상스타는 시종일관 내측에서 거리적인 손해 없이 최적의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약간의 어부지리성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편성이라면 언제든 한 발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2승을 차지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신인 기수가 2승을 한다는 건 그만큼 능력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리뷰하는 두 경기 다 임다빈 기수 우승 경주입니다. 오늘 준우승을 차지한 클린업 벨라 아직 한 번의 혼합 3군 출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경주에서는 반드시 우승해서 만년 2인자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경주, 이번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출전한 경주에서 소개하려고 선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MJ 베스트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많은 경주였습니다. 경주 기록을 보시면 5마리의 마필의 스타트 타임이 13.6초 이내의 마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선행 경합이 치열했던 경주였던 것이고요. 다만 바로미터는 어차피 인기마 경주이기에 강축마였던 3번 러닝킹을 마지막에 제외하여서 적중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MJ 베스트라는 마필을 확인한 것으로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과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예상외로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였던 메이블루가 선입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추임력을 보여준 경주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기에 비록 3착으로 승분하였지만 5군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주의 전개는 예상대로 선행 경합이 심했던 경주였고 순발력을 발휘했던 그레이트 한센이 초반 오버페이스로 마지막 걸음이 무너졌지만 다음 경주 선행 강자 없는 편성이라면 반드시 안고 가야 할 마필들입니다. 선행 경합을 역이용하여 선입권에서 꼭 참고 전개하다가 마지막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인 MJ 베스트가 우승을 차지한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런 전개의 습성을 가진 마필들은 상위권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마필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MJ 베스트, 러닝킹, 그리고 그레이트 한센 등이 앞으로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이블루나 차미로 등은 강하게 보기는 어려워 향후 경주에서는 웬만해서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요 10경주, 이번 경주는 2등급 마필들의 경주였습니다. 원래 2등급이나 1등급 풀게이트 경주면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결과적으로 우승마 덕원푸는 너무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주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급 경주에서 채찍도 안되고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추진하기 위해 살짝 채찍을 대긴 하지만
시종일관 잡고 가는데 말이 알아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후차권 혼전으로 덕원프와 동일 마주인 비인기마가 후착을 차지하면서 초보 배당이 나온 경주입니다. 바로미터가 이 경주는 덕원프 위에는 믿을 말이 없다고 배팅을 포기한 경주입니다. 그만큼 덕원프의 능력이 앞선다고 보았는데 예상외로 배당판은 3마리 각축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리뷰로 택한 이유는 모든 경주를 배팅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선택하였습니다. 이 경주는 강축이 있는 경주였습니다. 강축이 있는 경주는 배팅을 하기가 용이하고 적중의 확률도 높습니다. 즉, 축이 없는 경주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축이 있다면 강하게 배팅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주처럼 후착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주라면 배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팅을 자제하는 것도 경마입니다. 무조건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주에 적중을 많이 해도 모든 경주에 배팅을 하면 환수율은 당연히 떨어질 텐데요. 특히나 마지막 경주로 갈수록 배팅 금액이 커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중 여부를 떠나서 믿음이 있는 경주에 배팅하셔야 합니다. 소문에 휩쓸리거나 배당판에 흔들려 배팅하면 결국에는 손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상가라도 하루 경주의 40%를 적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경주에 손을 댄다면 경주의 60%는 배팅 금액을 허공에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40% 적중을 하고도 환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터는 적중이 아니라 환수가 중요합니다. 한 경주를 적중해도 환수가 된다면 이긴 것이고요. 10경주를 적중해도 환수가 안 되면 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배팅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금주 경마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